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동화책 제목인데요. 여기서 불곰이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입니다. 아이 눈에는 매일 쩌렁쩌렁 소리만 지르는 엄마가 불곰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이가 엄마를 관찰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탁자에 서 있다. 엄마 다리가 퉁퉁 붓고 점점 뚱뚱해진다. 엄마가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말한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지고 점점 거칠어진다. 엄마가 한밤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는다. 엄마 얼굴이 커지면서 점점 빵빵해진다. 아이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엄마가 불곰으로 변한 건 다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살기 때문이라는 걸요. 뜨거운 여름날 마스크 쓰고 땀 흘리는 엄마 아빠. 꼭 엄마 아빠 아니어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생생경제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휴대폰이 필수품이 된 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요. 심지어 코로나19로 휴대폰은 더더욱 우리 삶에 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고 자주 쓴다면 기계값도 사용비도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진걸 수장님? 네, 맞습니다. 대폭 내려야 됩니다. 인사해 주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수장 나오셨어요. 2월달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자고 발로 뛰고 있는데 성과가 미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안진걸 수장님이 여러 전공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 통신요금은 진짜 주전공. 언제부터 파셨죠? 한 대학 졸업 후에 시티폰. 시티폰 시절부터. 이게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주변에 가야만이 터졌거든요. 너무 안 터진다. 그때부터 문제제기가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예, 그다음에 달신 자필 서비스 2,000원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무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3,500원에 도입한다 그랬거든요. SK텔레콤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해서 SK텔레콤 앞에 가서 막 캠페인 했더니 2,000원으로 도입. 계속 무료화를 했더니 1,000원이나 그다음 무료화. 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기억도 날 거예요. 예전에 통화요금 10초당 과금했어요. 얼마나 꼼수입니까? 그래서 연간 1조 가까운 부당이득을 걷어서 통신사가 11초만 통화해도 20조 요금이 나왔어요. 아마 지금 이제 청취자들께서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골탕 먹었던 거. 그 저희들이 계속 캠페인하고 집회하고 캠페인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래가지고 1초당 과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뛰어주고 걸어주고 해주신 우리 안진걸 수장님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발로 뛸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이 통신 관련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금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장님을 모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하죠. 우리나라 통신료가 비싼 겁니까? 비쌉니다. 저는 정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유학생이나 교민한테 물어보면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요. 실제 국제 통신요금 비교 사이트에서도 비싸다는 지적이 몇 번 나왔습니다. 물론 다만 통신 3사는 비싸지 않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쟁 중인데요. 분명한 것은 통계청 가계 그 동향 분석이 보면 저희가 한 달에 13만 원 안팎을 통신비로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일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통신요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났습니다. 단말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막 100만 원, 150만 원 하니까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를 18개월 안팎에 바꿨거든요. 지금은 거의 2, 3년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말기 교체 주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단말기
그러니까 할부로 내니까. 할부 비용이 줄어들어서 주니까. 통신요금이 통신비가 인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통신요금은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라고 해서요. 그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 25%. 그게 20%에서 25% 상향해서 그것 때문에 요금이 일부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의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70%의 어르신들은 통신요금이 11,000원이 의무 감면됩니다. 네. 이걸 이제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65세 예. 이상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의 70%, 그러니까 전체 네. 노인분 중에 70%는 그게 할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11,000원씩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2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 2인 가구는 22,000원이 감면이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 본인이 제 전화를 하면 말이 되는 통신재벌 거죠? 3사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당자에게. 신청을 해야만 해주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널리 고약하게요. 알려야 돼요. 널리 그래서 널리. 주민센터나 네. 통신사 114로 전화하시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뭐 할머니 할아버님들 알려주십시오. 주민센터나 예, 주민센터나 114로 114로 전화하시면 65세 이상 하위소득 70%한 것을 말씀하시면 네. 11,000원씩 의무 감면됩니다. 심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000원씩. 이 그러니까 요금은-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인하됐지만 일반 그렇지만 국민들은 전혀 비싸다. 체감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뭐 국제 수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6개국 중에 두세 번째로 높다고 일본 총무성의 2018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팩트체크 이걸로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우리는 통신사가 지금 3개잖아요. 예. 거의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 U+3사가 시장의 약 90%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더 많은데도 많죠. 네. 근데 통신은 원래 거대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전국에 그렇죠. 망을 깔고 기지국을 설치하고 또 집집마다 예를 들면 중계기까지 설치하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나 공기업 국가가 아니 못합니다. 우리도 다 쉽지는 기억하실 않죠. 거예요. 네. 처음엔 전화국이었잖아요. 최신청에 전화국이었고 그것이 KT로 민영화되고 또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 SK텔레콤으로 민영화되면서 이것은 민영화가 잘 되지 않은 사례로도 많이 꼽힙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민영화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사실 통신재벌 3사만 허가를 받아서 사업한 지 수십 년째 요금은 다 똑같고요. 전혀 요금 경쟁이 없잖아요. 핀란드의 그 컨설팅업체 류일에서도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은 조사 대상 41개국 중 2, 3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금 인하를 막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도 좀 더 저렴한 집을 우리가 찾아다니면 그것이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시장 경제에 발생하고. 근데 통신재벌 3사는 딱 3개 사업자만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지금 수십 년째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경쟁을 안 해요. 지금 5G 요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 요금이 55,000원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최저 요금이. 그러게요. 근데 요금이 더 놀라운 건 요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통신 3사가. 아하. 그렇잖아요. 데이터 5G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도 최소 8, 9만 원이 돼야 되는 거로 똑같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도 비쌀 뿐만 아니라 담합으로 사실상 담합으로 요금제도 똑같다. 경쟁이 아예 안 되고 있다. 음성 요금도 옛날 이제 요금제 쓰신 분들은 음성 요금 1초당 1.8원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문자 메시지 요금 한 건당 20원. 요즘 뭐 이제 데이터 전용 요금제니까 안 쓰시지만 여전히 옛날 이제 문자나 음성 쓰신 분들도 똑같은 요금제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많고 특히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뭐 엄청 물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쓰는데 보통 많이 쓰면 가격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 거니까. 근데 그동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기술을 보면 예를 들면 컴퓨터 가격 인하하고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예전보다 막 인하했죠. 물론 이제 초고가 뭐 초화상도 높은 것은 요즘 비싸게 나가지만 근데 유일하게 단말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은 거의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생겼을 때 요금제 기억들 하실 거예요. 3호 요금제, 4호 요금제. 맞아요. 최소 요금이 3호 요금제였습니다. 그랬네요. 지금 5G는 생각났어요. 55,000원 요금제로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5G 예. 요금제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요금제 관련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서 네.
통신요금 인가제를 20대 국회에서 폐지하고 예. 유보신고제를 도입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장님 굉장히 반대 많이 하셨고 시위까지 하셨는데 결국 통과됐는데 일단 유보신고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인가제는 허가제입니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세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내거나 약관을 변경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요금을 폭등시키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허가가 안 되겠죠. 물론 역사적으로 허가가 안 된 지 한 번도 없었고 문제가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너무 통신재벌 3, 4편을 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G 요금제가 처음에 7만 원대 후반으로 나온 거예요. 통신재벌 3사가 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불허를 했습니다. 요금 인가제가 생긴 이후로 20년 만에. 그래서 너무 비싸다. 7만 원대 후반제 요금제가 나왔는데 그게 최소 요금제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청취자들께서 깜짝 놀라겠죠. 무슨 요금이 무슨 7만 원 얼마나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불허가 돼서 그나마 덜 비싼 5만 5천 원 요금제가 된 겁니다. 이게 요금 인가제 효과거든요. 성과고. 역할인데. 근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총선 전후에서 코로나19로 모두들 정신없을 때 과기정통부 일각하고 여야 의원들이 스리슬쩍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요금이 이렇게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나 경쟁을 방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도록 예. 판을 더 자유롭게 하자. 그런 미명인데 그게 명백히 거짓말을 저희가 지적한 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보면 요금을 새로 출시하거나 요금을 올릴 때는 인가제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출시한 요금제에서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로 돼서 허가를 안 받아도 전기통신사업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놨는데.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해라. 근데 한 번도 인하한 적은 없죠. 인하한 적이 없이 요금 경쟁도 안 해놓고 마치 요금 인가제 때문에 요금 인하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거짓 논리를 퍼뜨린 건데 아하. 이것은 SK텔레콤이 저번에 5G 요금제를 냈다가 불허됐다 그랬잖아요. 허가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SK텔레콤은 이 요금 인가제가 너무 미운 거죠. 싫은 거죠. 요금을 올리거나 또는 자기들에게 조금 더 이득이 많은 요금제나 이용 약관을 내고 싶은데 당국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SK텔레콤의 주가가 진짜 뛰었어요. 시장에서도. 그렇군요. SK텔레콤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 근데 저희는 네. 그건 명백히 계약이다. 요금 인하나 부당한 이용 약관을 막았던 제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유보신고제가 이제 대안이라고 과기정통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제는 신고제인데 소비자에게 명백히 불리할 것 같으면 신고를 받는 걸 유보한다는 거거든요. 신고 수리를. 근데 15일 안에 그걸 심사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복잡한 자료를 어떻게 15일 안에 심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척하다가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유보신고제라는 건 한 달 이상 걸리던 인가 과정을 15일 이내 신고 과정으로 대폭 단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하게 해줬는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맞습니다. 법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돼 있으니 요금 인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인가 과정을 축소한 건 요금 인상에 있어서 용이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요금제가요. 네. LTE 데이터 전용 요금제잖아요. 맞아요. 이 요금제 저도 보면 그랬어요. 최소 요금제가 3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무제한 요금제를 쓰려고 하면 최소 5, 6만 원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5G는 지금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이고 무제한 요금제를 쓰려고 하면 8, 9만 원에 가입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이게 내려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맘만 먹으면 LTE 요금제 2만 원으로 인하할 수가 있고요. 네. 5G 요금제도 3만 원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럼 집집마다 요금이 실제로 만 원에서 2만 원 개개인마다 떨어진 효과 발생하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5만 원 안팎이 떨어지겠죠. 또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개인에게 2만 원도 그럼요. 큰 돈이고 지금 네네. 다 지갑에 보면 포인트 10원, 20원 쌓아주는 그 포인트 카드라든지 그 매장 카드들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쿠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몇십 원, 몇백 원인데 다 목숨걸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통신요금은 지금 6,500만이 가입돼서 박리담회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주 비싼 요금을 받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리담회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제가 오프닝에서 예. 얘기했던 그 경제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원리가 이 통신만큼은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고.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제4 사업자나 제5 사업자가 들어오면 요금을 30% 인하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네네. 비싼 요금으로 3사가 요금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금이 이론도 틀리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경쟁을 안 하는 거 담합하고 있는 거라는 문자 얘기죠. 요금, 데이터 요금이 똑같고요. 그러면 데이터전 요금제소도 아까 최소 요금제, LTE 요금제 33,000원으로 똑같고 5G 요금제도 55,000원 똑같습니다. 그럼 5G 얘기 좀 더 해볼게요. 5G 왜냐하면 기술은 후퇴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갈수록 5G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도 그때 뭐 사리가 살 거다 이런 예. 말씀하시거든요.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통신사가 광고한 내용대로 서비스가 된다는 분들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직 저도 참여연대가 발표했다고 벌써 600만 그러더라고요. 명이 넘게 가입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통신 서비스, 왜냐하면 이게 생활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업에서도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은요.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하. 얼리버드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벌써 600만 명이 가입했는데 오지가 안 터진다는 말이 지금도 오지게 돌아요. 이것은 정말입니다. 오지게 안 터진다는 말이 웃을 일이 오지게 아닌데, 돕니다. 웃을 정말. 일이 아닌데 이 비싼 예. 요금제를 쓰고 오지게 안 터지면 얼마나 오지게 그래서 어떤 일이 답답하겠어요. 발생했냐면요. 최근에 한 시민이 KT를 상대로 그래도 KT가 국민기업적 성격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올린 겁니다. 너무 안 터진다 작년부터. 그래서 KT가 130만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예. 보상해 준 예,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도 안 터지는데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녹색소비자연대라든지 소비자연맹, 소비자 문제 시민모임, 우리 내노라는 소비자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통합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안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를 못해서 불안전 판매기 때문에 배상을 했다는데 그런데 130만 원 이례적으로 많이 줬잖아요. 그건 통합 품질도 엉망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자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일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KT 해명과는 달리. 근데 KT가 그럼 욕을 얻어들더니 아닙니다. SK텔레콤, LG U+는 아예 보상도 안 해주고 있는 거니까 KT가 국민기업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일부 보상해 준 건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랑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율분쟁을 신청했어요. 소비자원에, 공정거래사내 소비자원에 네. 피해자들 모아가지고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분쟁을 하고 있고요. 분쟁 조정 아하, 절차. 이게 그렇군요, 굉장히 결과가 이미.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를 5G 허위 과장 광고 엄청난 속도 내에 뭐 잘 터지네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과기정통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허위 과정 신고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위 과정 신고했으니까 배상해달라고 공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 내에 통신재벌 3사편을 두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고위 공무원들이. 마치 요금을 조금만 인하면 통신 3사가 망할 것처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요. 자, 통신 3사 이번에 4분의 1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영업이익이 4분의 1분기 영업이익만 3천억 안팎입니다. 그러게 4분의 2, 3, 4 합치면 곱하기 4 하면 1년에 1조가 넘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기업은 35개 정도밖에 되질 쉽지 않습니다. 않죠. 특히 코로나19 매출이 이때에는. 1조인 기업은 많아요. 네. 근데 물론 매출이 1조도 꿈의 매출이라고 하죠. 네. 쉽지 않죠. 근데 영업이익이 1조인 건요. 정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익만 매출에서 비용 다 빼고 인건비 다 빼고 이익만 1조가 넘는다니까. 순이익이요. 얼마나 큰 돈을 버는 겁니까? 지금 통신사무사는 지금 이것을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LG U+도 영업이익이 8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1조가 안 됐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요금이나 여력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영업이익이 1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부 관료, 고위관료 일부나 일부 경제신문이나 일부 보수신문에서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 영업이익이 5천억으로 떨어져도요. 영업이익이 5천억인 데는 우리나라 기업 별로 없습니다. 네. 이미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걱정을 해주고 있다. 왜 국민들이 가게에서 고통받는 거 걱정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통신비는 굉장히 공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19로도 봤지만 이 통신 자체가 이제는 필수품이고 이걸로 정보의 격차가 경제 격차로도 맞습니다.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안전 필수품, 생명 필수품. 예전에 네. 생활 필수품이라는데 요즘은 생명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모든 네. 안전정보에 그러더라고요.
고용과 일과 관련된 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누군가 너무 비싸고 요금 못 내가지고 끊어지잖아요. 지금도 수십만 명이 끊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면 생명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안전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네. 거듭하는 이유는 비싸다고 떼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공익적인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히 3사가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도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라고 시민단체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맞습니다. 변화하기도 그래서 했고요. 조금 인하는 했습니다. 아주 인하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동통 3사가 그래도 일부 인하한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항상 저희가 욕만 하지는 않잖아요. 또 5G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것도 어쨌든 우리 국민과 나라의 성과입니다. 그럼요. 칭찬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온갖 명예와 온갖 영업이익을 누린다면 이제는 박리담회로 또 앞으로 가입자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나중에 이제 통일시대가 되면 더 늘어날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국민들 중에는 사무실폰이나 세컨드폰으로 2개, 3개씩 쓰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 숫자보다 많은 6,500만이 가입돼 있는데 이것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네. 인하하십시오. 네. 예, 자.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 내놓으시고요. LTE든 5G든. 그리고 데이터 제공량 늘려주십시오. 호소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이 더 호소하고 다니라고 청취자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9193님 11,000원 할인 할머니께 알려드렸어요. 민생 대통령 안진과. 고맙습니다. 예. 네, 5278 정말 65세 이상 어르신들 11,000원 의무 감면입니다. 네.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5278님 안진걸 소장님 늘 서민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고경만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민망합니다. 발로 더 뛰어야 됩니다.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외상사절님이 안 소장님 언제 봐도 동네형 같아요. 푸근해요. 얼굴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예. 도와주셨어요. 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예. 더 뛰세요. 그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네. 그것도 이용 못하는 분 많은데 네.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해당자인지 다 알려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믿자 문제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세요. 예, 자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